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남자입니다. 벌써 가게를 운영한 지 40년이 넘었네요. 지금 가게는 저희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아들과 함께 3대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특별한 비법 덕분에 입소문이 자자하답니다. 물론 가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어요. 만약 저 혼자였다면 힘들어서 가게 문을 닫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럴 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준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7살에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미끄러져서 논두렁에 굴러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꽤 심하게 상처를 입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큰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대충 피가 나는 부분만 동여매고 동네 어르신이 알려준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아물어 가도 저는 다리에 힘을 제대로 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결국 한쪽 다리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 뒤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 돈이라도 빌려서 큰 병원에 한번 데려갔다면 장애를 갖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거든요. 당시 아버지는 시장에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두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점점 개발되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가게 매출도 늘고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그 시절 저를 고등학교 공부까지 마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절름발이어서 몸을 쓰는 일을 할 수는 없었고 딱히 공부에 흥미가 있던 것도 아니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두부 가게를 물려받아 보라고 권하셨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두부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부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 어른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고 두부를 만들어 팔면서 아이도 낳아서 키웠어요. 저는 늘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손맛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면서 저희 가게의 경쟁자들이 점점 생겨나더군요. 대기업에서 파는 두부들처럼 가격을 낮출 수는 없었지만 대신 맛으로 승부하려고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당일 생산한 신선한 두부라고 간판을 걸어서 차별화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들 2명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늘 열심히 일했어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절름발이에다가 시장에서 두부를 파는 제가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특히 둘째는 사춘기가 되면서 제가 시장에서 두부를 파는 일을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아, 오늘 배달 많은데 학교 끝나고 와서 아빠 좀 도와주겠냐? 내가? 싫어. 나 오늘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축구하기로 했어. 아이, 축구는 내일 해도 되잖아. 아빠가 용돈 줄 테니까 좀 도와줘. 싫어. 전에 자전거 타고 두부 배달하러 가다가 반 친구들 만났는데 그 뒤로 애들이 두부 가게 자식이라고 놀린단 말이야. 절름발이 자식이래. 일 시키려면 형한테 시켜. 나 절대로 안 해. 게다가 절름발이인 아버지가 부끄러운지 친구들과 있을 때 동네에서 만나면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애들이 절름발이 아들이라고 꽤 놀린 모양이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어릴 적 아버지가 두부 만들어서 판다고 가끔 아이들이 놀렸거든요. 배달용 자전거에 딸랑이가 있었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딸랑딸랑 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를 창피했던 생각이 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죄송스러웠고 왠지 모르게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듬직하니 딱 맞아들 감이었죠. 첫째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반면에 둘째 녀석은 외향적인 성격의 친구들과 나가 놀기 좋아하고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둘째는 매일같이 놀기만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봐도 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진로를 결정할 시기에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다행히 둘째가 키도 크고 체격도 있고 운동을 잘해서 그쪽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나름대로 소질이 있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체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같이 놀더라고요. 체대 갈 때 체육 선생님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매일같이 놀고만 있는 거야?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대학 다닐 때 교생으로 잠시 나갔었는데 저랑 안 맞더라고요. 애들이 전부 다 운동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대학의 체육 점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학교 내에서도 체육 선생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게다가 고3 되면 체육 수업 때 자습시킨대요. 그런 환경에서 일하면 평생 보람 없는 일을 하는 기분 들 것 같아서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럼 대체 뭐 해 먹고 살려고 그러냐? 글쎄요. 생각 중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 생겨야 열심히 하던지 하죠. 평생 갈 직업인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돈 벌려고 아무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대학교 다닐 때 생각했어야지. 벌써 졸업하고 몇 년째냐? 네 나이도 벌써 28살이다. 얼른 취직하고 자리 잡아야 결혼도 할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거 없으면 두부가게 일이라도 도우면서 일도 배우고 가게 물려받아. 두부가게는 가업인데 아버지가 예뻐하는 형이나 물려주세요.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한창 집에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둘째는 헬스장에 취직을 해서 트레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취직 소식에도 사람 가르치는 일을 할 거면 학교 체육 선생님을 하지 왜 고용이 불안정한 트레이너를 하느냐고 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형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둘째는 왜 그러는지 한심스럽더라고요. 곧 조금 힘들면 그만두겠지 했는데 그래도 잘 맞는지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차만 여자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형 못지않게 별탈 없이 잘 살더군요. 그러다 3년 전 제 밑에서 10년 넘게 일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었어요. 그 직원과 둘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한 명이 빠지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려는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거의 한 달을 넘게 사람을 못 구하고 혼자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주말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직원 하나 뽑으셨어요? 아직 못 뽑았다. 사람 구하기가 영 쉽지가 않네. 저도 요즘 매출도 예전 같지 않다면서 그냥 혼자서 일을 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나이도 많은데 혼자 일하면 몸 상한다면서 말렸어요.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하는데 힘센 젊은이를 하나 뽑으라고 말을 했죠. 나도 그럼 좋지. 근데 요즘에 어떤 젊은 사람이 시장에서 일하려고 해? 저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두부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둘째가 자기가 같이 일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뭐? 아니 네가? 너 지금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지 않냐? 에이, 그냥 때려치우려고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상대하기 힘들어요. 세상에 돈 버는 일 중에 쉬운 게 어디 있다고. 힘들다고 그만두는 게 어렸을 적이랑 똑같구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힘들다고 생계를 포기할 생각을 하다니. 넌 아직도 멀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쉽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일하겠다고 말한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저 잘할 수 있어요. 네가 두부를 뭘 알긴 아냐. 이 일은 헬스 트레이너보다 더 힘들 거다. 쉬는 날도 거의 없고 휴가는 더더욱 없어.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어야 해. 너처럼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은 못해. 네 형이면 몰라도. 여기서 형 얘기가 왜 나와요? 어렸을 적부터 심부름도 하고 일도 도와드려서 저도 어깨 너머로 배운 게 많아요. 게다가 힘도 세서 무거운 물건도 척척 옮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저 안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 말씀처럼 요즘 힘들게 시장에서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차라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지. 사람 구하기 힘드시다면서 그냥 저 쓰세요. 월급은 조금만 주셔도 돼요. 일이 익숙해져서 쓸만하다 싶으시면 그때 제대로 월급 받을게요. 그런데 둘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 일하라고 나오라고 하면 당장에 내일부터 나올 기세로 말을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저희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가 자기는 두부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 없으니 둘째에게 기술도 알려주고 대대로 운영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는 둘째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일하는 게 힘들다고 투정 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잠자리에서 아내가 둘째에게 두부 만드는 일을 가르칠 것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자기 하는 일 있는 애가 왜 내 밑에서 두부 만드는 일을 배우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게 돈도 더 잘 벌고 시장에서 매일같이 있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제가 모르는 둘째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들은 돈 많은 동네에 있는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돈도 꽤 잘 벌고 있었는데 그만큼 평소에 갑질도 상당했대요. 하지만 운동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자신 덕분에 건강해지는 회원들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어서 꾹 참고 일을 했는데 최근에 헬스장에서 큰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가르치는 회원 중 하나가 혼자 개인 운동을 하다가 기구를 잘못 사용해서 다쳤는데 그걸 아들 탓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회원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와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 당시 아들은 다른 회원을 가르치고 있었고 다친 회원의 강습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치료비를 물어주거나 할 필요는 없었대요. 하지만 헬스장 측에서 그 회원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서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회원들과 자신이 운동을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는 서로 존중받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다른 사람들은 갑을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네요. 그 일 이후로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사라지고 회원들에게 가지고 있던 정이 뚝 떨어졌대요. 여보, 형식이 한번 일하게 해주는 게 어때요? 아버님 기술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고 싶다며. 같이 일하던 그 사람 10년 넘게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요. 아들이 일하고 싶다고 할 때 받아줘요. 준식이보다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형식이도 열심히 하면 잘하는 애라니까. 목표가 생겨서 열심히 해서 체대도 갖고 하고 싶은 운동했잖아요. 지금 일하는 헬스장도 엄청나게 오래 다녔잖아. 당신 생각처럼 끈기 없고 대충 하는 애 아니에요. 준식이면 몰라도 형식이는 안 돼. 당신 보면 첫째랑 둘째랑 좀 차별하는 것 같아.
최근 그 일로 지금 하는 일에 더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몇 개월 전부터 다른 일 알아보고 있었던 거야. 두부가게 일이 쉬워 보여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나한테 최근에 계속 이 두부가게에서 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보더라고. 걔가 오늘 한 말 진심이에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다음날 둘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진심으로 두부가게를 물려받고 싶은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을 하고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더라고요. 힘들고 적성에 안 맞아도 최소한 3개월은 무조건 참고 하기로 약속한다며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해도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자기는 힘들어도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기술이 저한테서 끊기는 것보다는 둘째에게 알려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알았다고 하긴 했지만 둘째가 과연 열심히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 일이 힘들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억센 시장 사람들 하며 드센 아주머니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일을 배워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다음 날부터 바로 가게로 나왔어요. 저는 시장 음식점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 2시에 나와서부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처음에는 일찍 잘 나오더니 한 2주 정도 후부터는 늦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왠지 일하는데 지쳐 보이기도 하고 대충대충 일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막상 일해보니 힘들고 돈도 안 되는 걸 알고 질렸나 보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아들과 함께 일을 하는 제가 부러워 보였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이 집은 이제 3대째 내려오는 우리 시장 명물이 되겠구마. 아이, 정말 좋겠네. 아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아이, 뭐 아들 녀석이 열심히 해야 기분이 좋죠. 아이, 형식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자네랑 다르게 아이 장 보러 온 아줌마들하고도 하하호호 이야기도 잘하고 아이 그냥 구경 온 손님한테도 돌아갈 때 아이 손에 두부 하나 사가게끔 하던데. 그리고는 아들이 일을 잘한다고 저한테 칭찬도 하고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 못 믿어 보였기 때문에 기분 좋아지라고 하는 소리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칭찬했던 모습이 제 눈에도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우리 집 두부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젊은 사장님 안 계시나 보네요. 그분이 말도 참 잘하고 장사 잘하시던데 오늘 쉬시는 날인가? 아들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자 제가 아들에게 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두부 사러 와서 너를 찾는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트레이너 하면서 고객들 상대하는 기술이 많이 늘었다고 너스레를 떨더군요. 저에게 한 수 가르쳐 준다면서 진심을 다해서 고객들의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면 다 된다고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덕분에 신규 고객도 많이 늘었고 매출도 아들과 같이 일하면서 많이 오르게 되었어요. 저도 어느새 손님을 관리하는 쪽으로는 아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일이 터졌어요. 가게 근처 다른 곳에 우리 집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 우리 두부 제품들을 그대로 베껴서 가게를 차린 것입니다. 메뉴는 똑같은데 가격은 그쪽이 훨씬 싸게 파는 바람에 저희 가게 매출이 확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손으로 직접 전 과정을 다 진행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 어려웠지만 전 직원이 새로 연 가게는 최신 기계들을 많이 도입해서 가격을 확 낮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맛을 보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미묘하게 맛이 달랐지만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은 맛보다는 우선 가격에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가 가져오는 재료집에서 그대로 재료까지 가져와서 단골들 중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빼다가 자기네 제품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집이랑 다 똑같은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그동안 우리 가게에서 배운 기술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단골들도 다 빼가고 이렇게 가까이서 장사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제가 어디서 어떻게 장사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제 기술이에요. 그 집에서 일하면서 제가 직접 배운 것들이라고요. 무슨 특허라도 내셨어요? 게다가 딱히 특별한 기술이나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에서도 다들 이런 식으로 두부 만들어요. 그리고 언제 저한테 비법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제가 비법을 훔쳤다는 증거 있냐고요? 저는 그 직원을 찾아가서 상도덕에 맞지 않는다고 따져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그뿐 아니라 그 직원은 우리 가게가 신선하지 않은 재료로 두부를 만들고 당일 생산했는데 팔리지 않은 제품들은 다음날 다시 판다고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그게 정말이야? 여기 두부 정말로 전날에 만든 거 안 팔리면 밀어내기 하는 식으로 당일에 만들었다고 판매한다던데? 아유,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콩 불리고 갈아서 두부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아시잖아요. 밀어내기를 한다니요. 수십 년째 단골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제 아버지 때부터 쭉 드셨잖아요. 처음 먹었을 때랑 맛이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었어요. 맛이야 당연히 그대로였지. 나도 뭐 의심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시장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알려주려고 겸사겸사 말한 거야. 정말 그걸 믿는지 단골들마저도 우리한테 당일에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거짓말이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한 곳에서 장사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더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 참 암담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망했다. 우리 거래처들 다 빼앗겼어. 그리고 지금 거래하는 곳들은 우리가 안 좋은 재료로 두부 만들고 만들지 며칠 된 걸 판대한다고 소문까지 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아버지, 그런 헛소문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소문처럼 대충대충 두부 만드는 게 아닌 이상 잠시 있으면 다 사라질 이야기예요.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지. 벌써 우리 집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냐. 이러다가 월세도 못 내겠다. 게다가 거기는 기계로 만들어서 가격도 훨씬 저렴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 지금이야 거기가 새로 생겼고 우리 집보다 가격이 싸니까 잠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맛을 보니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우리 두부가 훨씬 맛있어요. 어떻게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랑 기계로 대충 만드는 거랑 같아요. 곧 다시 저희 두부가 사람들한테 사랑받게 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아들은 저와는 달랐어요. 그런 뜬 소문에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곧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 헬스 트레이너 할 때 이런 루머 같은 거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회원수 좀 많아지면 그걸 질투한 다른 트레이너들이 뒤에서 여자한테 살살거려서 회원수 늘렸다. 아줌마들이랑 따로 밥 먹으면서 놀아준다.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처음에 저도 그런 것들 신경 많이 썼는데 어차피 없는 이야기는 다 사라지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가게에서 우리 가게를 따라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원조는 우리 집이에요. 아들은 자기가 이런 식의 루머로 힘들었던 이야기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동안 제품들 말고 다른 것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도 공부하고 소비자층을 좀 더 넓혀봐요. 이렇게 맛있는 두부를 이 좁은 시장에서만 파는 거 아깝잖아요. 아들은 저에게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비법의 맛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의 시장 개척도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게 없으니
다른 가게가 하나 나타나자마자 매출이 바로 떨어지고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이더군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을 했더니 아들은 웃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찾아봐둔 게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이 말을 한 다음 날 아들은 어디서 알아보았는지 전국의 두부 맛집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곳들을 다 방문해서 직접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장님한테 비법도 여쭤보자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누가 자기만의 비법을 쉽게 알려주겠냐고 말을 했지만 아들은 시도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일 아니겠냐면서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과 매주 하루씩 두부 가게를 쉬는 날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곳들을 방문해서 두부를 먹어보니 여태까지 저희 집 두부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더라고요. 아버지, 여기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래, 여기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오묘한 맛이 나는구나. 이 두부가 단단한 것 같으면서도 입에서 살살 녹고 말이야. 그럼 한번 어떻게 만드셨는지 물어볼까요? 그럼 아들은 저 대신 사장님께 가서 말을 걸었어요. 적극적인 아들과 다르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저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직접 만든 두부가 너무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한번 먹으려고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정말 직접 먹어보니 손맛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멀리서 저희 가게 찾아와 주셨나 봐요. 맛있게 드셨다니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대충 사장님의 반응을 보고 눈치껏 돌려서 비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아버지와 같이 두부집을 운영하는데 더 맛 좋은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러 다닌다고요. 물론 자신들의 비법을 알려달라는 저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개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흔쾌히 비법을 알려주면서 어차피 이런 거 알려줘도 자기 손만 못 따라온다고 웃으셨습니다. 또는 비법을 알려주지는 않아도 팁이라도 하나씩 알려주곤 하더군요. 그렇게 매주 아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이들 어렸을 적 이야기도 하고 요즘 건강이나 손주가 어떻게 자라는지 등 시시콜콜한 사는 이야기 말이에요. 가끔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하루는 맛집을 찾아가는 차 안에서 한창 손주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랑 형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어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낯간지러운 이야기에 당황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직접 낳아서 기르다 보니 가장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깨가 무거운 것인지 알았어요. 저는 아이 하나만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든데 아버지는 아들 둘이나 키우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주신 덕에 잘 살고 있어요. 녀석도 참, 이제 어른이 다 되었구나. 그래,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어른 되는 거지. 오히려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내가 다 고맙구나. 아들의 용기 낸 말에 저도 부끄러움을 참고 대답해 주었죠.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제 말에 아들 녀석은 멋쩍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일은 좀 익숙해졌냐?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지 매일 지각하더니 요즘에는 늦지 않고 잘 나오던데. 일이야 예전에 적응했죠. 근데 할아버지가 개발하신 두부 만드는 비법 배우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게 비율이나 비법도 중요하지만 손맛도 있어야 하더라고요. 근데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저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헬스 트레이너 할 때부터 회사 다니는 회원들 때문에 새벽 5시에 헬스장 가곤 했거든요. 몇 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초반에 늦게 나온 건 밤새 두부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사실 두부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네가 혼자 공부를 했다고? 학교 다닐 때도 하지 않던 공부를?
아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저도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열심히 해요, 아버지. 생전 학교 다닐 때 책 한 번 진득하니 본 적이 없는 둘째가 공부를 했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요즘에는 두부 맛보다 소비자한테 접근하는 다른 방식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만 파는 것보다 이 소비층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당일 생산 두부를 당일에 판매하면서 맛을 유지하는데 이 소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그 양을 감당할지가 제일 관건이더라고요. 직접 손으로 만드는 수제 두부라서 이 생산량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역으로 이용해서 홍보 수단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매일 판매 수량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서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과 구매욕을 자극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을 들어보니 괜찮은 방법 같구나. 나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한번 생각을 더 해보마. 아들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두부 가게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두부 가게를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실하고 노력하던 녀석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첫째는 모범생의 공부도 잘해서 예뻐했는데 둘째에게는 매일 형의 밥만 닮아보라고 혼내기만 했었습니다. 성격도 조용하고 내성적이라 항상 집에만 있던 첫째와는 달리 둘째는 너무 활달하고 친구도 많고 매일 밖에 놀러 다니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공부 잘하는 첫째만 좋게 본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둘째는 공부는 못했어도 나쁜 짓을 한번 하지 않았고 동네 어른들도 항상 예의 바르다고 칭찬을 했었는데 말이에요. 아들의 깊은 속내를 알고 나서 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을 때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하다니. 방금까지 감사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웬 사과냐? 어릴 때 말이에요. 제가 두부가게에서 일하는 아버지 창피하다고 일도 안 도와드리고 밖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 했잖아요. 어릴 때야 그럴 수 있지. 지금은 아니지 않냐? 사실 준수가 저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아이 부모가 제 회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준수랑 같이 마트를 갔다가 만난 거예요. 제가 친구 부모님한테 회원님 거리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날 준수 친구가 학교에서 놀렸대요. 너희 아버지 자기 부모한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자기 부모 아랫사람이라고 막 놀렸다지 뭐예요. 그러면서 제가 창피하다고 말을 하는데 참 그 마음 말로 표현 못하겠네요. 아들은 운전을 하면서 묵묵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시장에서 일하는 절름발이라고 부끄럽다고 말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저와 같은 기분이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떳떳하게 일하고 있고 내 일에 보람도 있었는데 자식이 내가 하는 일을 창피해하니 당황스럽기까지 했거든요. 아마 아버지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겠죠. 아버지, 그때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준수가 크면 널 자랑스러워할 거다.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간 쌓였던 오해도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의 사이도 돈독해졌고 가족들끼리도 더욱 화목해질 수 있었죠. 저희는 매일같이 밤을 새우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마 혼자였다면 너무 힘들어서 금세 포기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제 옆에서 힘내라고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희는 새로 생긴 가게에서는 팔지 않는 저희만의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부와 어울리는 소스도 따로 만들어서 좀 더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와는 다르게 우리는 전통과 수작업으로 밀고 나갔고
그런 점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했죠. 온라인으로도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광고도 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우연히 먹방 유튜버가 소개를 한 후 전국 각지에서 배달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은 스파게티, 피자 같은 것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에요. 결국 시장에서도 두부 맛집으로 다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운영하던 가게는 점점 매출이 떨어졌고 문을 닫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는 시장 사람들이 아주 든든한 아들이랑 같이 일을 한다고 모두들 다 저를 부러워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지금은 저도 모르게 늘 아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키울 때는 속도 많이 썩이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느새 잘 자라주어서 제 옆에서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자식을 보니 제가 헛산 것 아닌 것 같아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믿고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두부 가게를 제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니악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